안녕하세요, 꾸기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Q&A 6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을 정리드리자면 현재 지방사립대 기계과 석사과정을 재학 중이라고 하셨고요. 학부 시절 현 지도교수님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을 했었고 대학원 진학 당시에 자대 교수님께서는 병역 관련 문제 및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석사를 진학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자분의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대학원 연구실에는 박사과정 학생이 없으며 연구보다는 과제 중심의 연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석사 선배 한 명이 졸업하면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인데 제 상황이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조금 암울한 것 같아서 자퇴를 고민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조언을 조금 얻고 싶다는 것이 상담자분의 요청 사항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섞여 있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는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꽤 많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셨으니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이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나이 면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암울해하고 자책하기만 한다면 얻을 것은 하나도 없으니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상담자분께는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분의 연구실 상황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과제 중심의 연구실에서 공부했었고 졸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제 중심의 연구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많다는 말은 교수님께서 과제를 따오시는 능력이 출중하다는 말이며 연구에 어느 정도 욕심과 열정이 있으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통 교수님들은 정년을 보장받기 위해서 논문이나 특허 실적을 많이 쌓아야 하는데요. 실적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연구과제를 많이 수주하여 연구 먹거리를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 중심의 연구실이라면 연구할 것이 정말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기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저널 논문의 주제도 쉽게 정해서 쓰실 수도 있으며 졸업할 논문 주제도 거기서 또 정할 수도 있고 과제를 많이 수행함에 따라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거의 일석사조인가요? 저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히 추측컨대 이런 과제 위주의 연구실을 운영하시는 교수님 머릿속에는 최소한 저널 주제 두세 편 정도는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계실 텐데요. 이런 논문 주제들 중 쉬워 보이는 것을 교수님이 시키는 과제 열심히 하시면서 빼먹으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상담자분의 선배나 박사과정 학생이 없는 것이 오히려 논문 받아먹고 실적 쌓기에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 과제가 많은 연구실은 학생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제가 아예 없는 연구실이거나 학생 보고 과제를 따오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신데 그보다는 한 100만 배 정도는 더 나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제를 많이 하는 연구실의 단점도 있습니다. 과제를 많이 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말 죽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실적을 많이 쌓을 수도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과제를 많이 하는 연구실의 경우 보통 한 분야가 아닌 여러 주제의 연구과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전공 분야를 깊게 파들어가기보다는 넓고 얕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이 신임 교수이시면서 연구실에 선배가 없다면 최상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임 교수님의 경우 첫 번째에서 두세 번째 제자까지는 엄청나게 열정을 바쳐서 키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상담자분을 1대1로 직접 케어해 주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첫 제자들은 보통 교수님께서 직접 논문 트레이닝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교수님께서 논문을 거의 직접 첨삭해 주다시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석사과정 도중에 좋은 학술지에 저널 논문 한 편을 제출해서 억셉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 정리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상담자분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1순위 목표는 석사과정 때 저널 논문 한 편을 내고 석사 졸업장을 받는 것이고 2순위 목표는 그 실적을 이용해서 석사 취업을 하거나 더 좋은 서열의 학교로 박사과정 진학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절대적으로 본다면 상담자분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피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박사 학위 이후에 취업할 때 학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박사 진학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박사 학위는 지방 사립대에서는 진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담자분이 심각하게 고민이 되실 만큼 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네요.
만약에 교수님이 연구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크지 않다거나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으시다면 어쩌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말씀하신 대로 자퇴를 하시고 다음 학기에 지스트나 유니스트 이런 학교를 노려보셔도 좋겠죠. 참고로 과감한 결정을 내리시겠다면 자대 교수님께는 솔직하게 상담자분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솔직함보다 더 나은 무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퇴 이후에는 대학원 준비를 하셔도 좋지만 대학원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지신다면 깔끔하게 육군 1년 6개월 다녀오셔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준비하셔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담자분도 아시겠지만 주위 비교 대상 친구들에 비해 최소 1년 정도는 뒤처져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자각하고 계시고 20대 중반에 군대를 가시는 거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군대 가는 친구들처럼 군대에서 마냥 놀면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군대 가는 친구들은 짜투리 시간마다 독서하고 전공 공부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거기다 취업 준비도 하고 몸도 만들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군대 다녀오는 것을 절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다 날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즘 전문연구요원 경쟁도 만만치 않거든요. 박사 전문연이나 석사 병특을 노리신다면 여기도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할 각오하시고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TO 경쟁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군대 안 가려고 대충 석사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정말 듣보잡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석사 병특 해봤자 그렇게 많이 배우는 것도 없이 잡일만 하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전문연구요원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 답변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조언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도 함께 종합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상담자분이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